네, 안녕하세요. 판콘란 13화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2016년 1월도 열흘이나 지나갔고, 또 이번 주를 기점으로 판타지도 전반기가 끝났는데, 이제 후반기도 판콩람을 들으시면서 후반기의 시작을 상큼하게 맞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리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키 루비오님, 답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루비오의 팬인데다가 왠지 카스피가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서 트레이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견 주신 점은 정말 감사합니다. 저번에 세이코라는 그 별명으로 남겨주셨었는데 그때는 리키 루비오님인 줄 모르고 그냥 객관적으로 해드렸는데 뭐 트레이드를 하지 않으셨다니 뭐 일단 넘어가죠. 네. 상대분이 제 루비오가 정말 탐나시는 건지 이번에는 루비오와 라이언 앤더슨, 데릭 페이버스와 타이릭 에반스 이렇게 트레이드 신청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덧글로 참고로 저는 리바운드, 어시스트 득점 1위, 자유투, 블락 스틸 2위, 3점슛 3위, 슛 성공률 5위로 최종 순위 지금 2위인 상태입니다. 라고 밝혀주셨는데 저보다 더 판타지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리바 어시 득점 1위에다가 자유투 블락 스틸 2위면은 거의 한 9개 카테고리에서 6개 카테고리를 최소 2등 하고 있다는 건데 부럽네요. 네. 일단 뭐 트레이드 평가를 해보자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그 밸런스는 좋아요. 네. 루비오와 타이릭 에반스가 매치가 되고 또 라이언 앤더슨과 페이버스가 매치가 되는데 근데 다만 그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리키 루비오님이 루비오의 팬이시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마음에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 판타지 팀 로스터를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응원하는 선수를 데리고 있는 게 또 판타지를 하는 데 있어서 또 나름 굉장히 동기부여도 되고 좀 흥미 유발에 좀 도움을 많이 주는 성격이 강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냥 루비오 팬만 아니었으면 바로 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했을 텐데 루비오 팬이시라면은 굳이 할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루비오는 무조건 트레이드 불가 대상이다라고 천명하는 게 리키 루비오님께 편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급한 상황 아니면은 정말 뭐 생각이 바뀌셔서 루비오를 팔아야 될 것 같다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킵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용도 테이프님, 마핑보이즈와 클러치 턴오버의 만남인가요? 네, 이분은 제가 클러치 턴오버 하는데 이분 리뷰도 자주 남겨주시고 그랬는데 마핑보이즈도 들으시고 이것저것 팟캐스트를 많이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오랜만에 남겨주신 것 같은데 또 이것도 너무 짧은데요. 네. 이렇게 자주 들어주시는 분께서 이렇게 짧게 남겨주시면 좀 섭섭하죠. 네, 어쨌든 이분 최소 팟자랄이라고 짧게 제가 답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런더킹님, 지금 현재 팀이 이분은 그냥 다짜고짜 로스터부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팀이 조날, 론도, 이시스미스, 마카엘, 아리자, CJ 마이스, 르브론, 디조던, 고베와 드루먼드 정도가 있고 나머지 한 명은 FA 슬롯으로 쓰고 있는데요. 혹시 부족해 보이는 부분 같은 거 지적해 주실 수 있나요? 팀은 자유투를 버리고 야투, 리바, 어시스트, 스틸, 블락 정도가 강한데 다른 부분이 많이 약하네요. 뭐 6카테고리 정도 하나 버리고 5카테고리 챙기고 나머지 3카테고리 3연슛과 턴오버 득점이 남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턴오버도 그냥 버리는 게 속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득점 많이 하고 좀 스텝 많이 뽑아주는 선수들에게 턴오버까지 낮은 것까지 기대하면은 거의 유토피아급이어가지고 힘들어요. 예, 정말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그냥 턴오버는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고 3점 슛하고 득점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아리자랑 CJ 마이스가 아무리 3점 슛을 잘 넣는 선수라고 해도 조금 야투율이 많이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트레이드 카드로 좀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슈팅 가드 좀 3점 슛 위주로 넣는 슈팅 가드나 아니면은 좀 스트레치 4, 네, 파워포드 좀 3점 슛 가능한 4번? 네. 개인적으로는 라이언 앤더슨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슈팅 가드로는 뭐 브래들리 빌이나 카일 코버 또 JJ 레딕 네, 있긴 한데 카일 코버는 좀 별로고 요즘 JJ 레딕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쓰고 있는 선수여서 뭐 추천해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선수들이어서 또 갈리날리도 괜찮은 것 같고 최근에는 네. 아, 또 답글을 남겨주셨네요. 아리자 마일스를 빼면 3점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시피 해서 아리자 마일스 둘 다 야투율이 좀 문제긴 하지만 경기당 평균 3점 슛이 생각보다 꽤 되는데 퓨어 슈터라 함은 어떤 선수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네, 뭐 방금 얘기했듯이 브래들리 빌 또 그 JJ 레딕 저는 레딕을 좀 강력 추천해드리고 싶고 또 요즘 좀 괜찮은 선수로는 그리핀 선수의 공백으로 인해서 그 자말 크로포드와 어스틴 리버스 근데 리버스는 뭐 그냥 짧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말 크로포드가 좀 많이 되살아나는 느낌입니다. 네, 뭐 JJ 레딕도 괜찮고 브래들리 빌 복귀가 좀 불투명해지면서 좀 내려놓은 드랍하는 팀은 없어도 트레이드 카드로 쓰려는 팀은 꽤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브래들리 빌도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은 뭐 마카이를 좀 바꿔도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어시스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시 스미스도 또 매력적인 카드니까 좀 포인트 가드를 좀 팔고 아니면은 센터진도 지금 센터 3명이 중복이어서 그러니까 멀티 포지션인 센터가 한 명도 없어서 조금 그 유동성이 없는 상황인데 그 잘 묶어서 좀 좋은 선수들 영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포인트 가드와 센터를 팔아서 케빈 러브, 네, 케빈 러브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4번으로 3점슛 잘 넣고 리바운드 잘 잡는 케빈 러브 괜찮을 것 같고 네, 이 정도로 하죠. 그리고 이번 주 저희 팀 리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번 주에 굉장히 접전을 펼쳤고요. 마지막 날에 승부가 다 갈려버렸습니다. 뭐 토요일까지는 거의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이제 오늘 경기 거의 전 경기를 소화했는데 재밌었어요. 네, 오늘 정말 이번 주 정말 재밌었어요. 일단 리그 1부터 얘기를 드리자면 상대팀이 참 로스터가 무시무시했던 팀입니다. 뭐 시즌 초중반에 트레이드를 진행했던 게 그 성사가 돼버리는 바람에 기존 전력에 트레이드된 전력이 더해져서 정말 괴물 같은 로스터를 완성시켰습니다. 뭐 그 상대분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건 괴물 같은 로스터인 것 같다고 생각해서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팀에 어떤 선수가 있었냐면요. 일단 커즌스, 웨스트브룩, 존월, 클레이 탐슨 이 주축입니다. 사실 이 네 선수 중에 두 선수는 그냥 1, 2라운드에 뽑혀도 무방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서 1, 2라운드. 네, 이 두 선수, 이 네 선수가 같은 팀에 있다는 게 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트레이드 장사를 잘 하셨는데 상대팀을 만나니까 정말 이걸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 팀이 3점슛을 내세워서 득점을 정말 미친 듯이 치고 나가길래 3점이랑 일단 자유투는 무조건 버리고 또 어시스트도 굉장히 많이 뽑아줘서 어시스트도 버리고 이것저것 버리다 보니까는 마지막에는 이제 그 야투율과 턴오버 이 두 개가 기본으로 남고 스틸이 하나 남아있어가지고 3승 6패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즈음부터 이제 조금 변동이 생기기 시작해서 자유투 쪽이 뒤집히는 양상이 보였고 또 블락도 네 따라가는 추세여서 마지막 날에 혼전이다가 결국에는 4승 5패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유투를 뺏어왔고 또 블락을 뺏어왔지만 그 스틸을 빼앗겨서 최종 4승 5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의 중심을 따져보면은 제가 이번 주에 트레이드를 하나 크게 질러버렸습니다. 그 트레이드가 어떤 트레이드였냐면요. 그 드루먼드 저희 팀의 1라운드 픽이었던 거의 1라운드 픽이나 다름없었죠. 네, 드루먼드를 팔아버렸습니다. 얘기를 해드리자면 안드레 드루먼드, 라이언 앤더슨, 디안젤로 러셀, 트리스탄 톰슨을 주고 그 다음에 칼 앤서니 타운스, 하산 화이트사이드, 그 다음에 윌 바튼 그리고 마르코 벨리넬리를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대4에서 마르코 벨리넬리는 그냥 FA로 집어도 충분한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상 4대3 트레이드였고, 또 윌버튼 선수도 이번 주에 좀 굉장히 부진을 해서 좀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냥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뭐 트리스탄 톰슨이나 디안젤로 러셀은 좀 써봤지만 약간 애매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셀은 이제 확실히 다음 시즌이 되면은 정말 좋은 선수로 활약을 할 것 같지만, 이번 시즌에는 좀 교통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자신이 좀 활개치고 다닐 만한 스페이스가 부족해 보였어요. 그래서 스탯을 뽑아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물론 지금 코비의 아킬레스건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주까지만 봤을 때는 이번 시즌보다는 다음 시즌에 뽑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정리를 했고, 트리스탄 톰슨 선수는 그냥 리바운드 특화된 선수였는데 저희 팀의 고베어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를 시켰습니다. 앤더슨과 또 안드레 드러먼드는 뭐 주축으로 팔아버린 거고, 일단 칼앤서니 타운스와 하산 화이트사이드가 지금 둘 다 불안한 점이 있긴 합니다. 일단 타운스는 지금 페코비치와 무하메드의 갑작스러운 그 로테이션 합류로 인해서 좀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활약상이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좀 볼 소율 시간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굳은 일에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고 수비 위주로 좀 나가는 것 같아서 좀 스탯 하락이 예상되기도 하고, 또 하산 화이트사이드 선수도 지금 잔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예전만큼 왕성한 활동량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차피 이제 시즌 중반인데요. 뭐 아직 시즌 절반이나 남아있는 상황에서 벌써부터 뭐 이 선수 둘의 이제 스탯 타락이 예상된다 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바튼 선수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벨리네리는 바로 이제 맷반스로 교체를 했는데, 맷반스가 네 멤피스의 마이크 콜리와 코트릴리 그 주전 두 명이 전부 다 부상으로 당분간 경기에서 결장하고 있어가지고 좀 반사이익을 노리고 있는 선수여서 데려왔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날 블락을 역전시킬 수 있었고, 또 야투율도 역전시켰고 자유투도 역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드러먼드를 팔았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또 고베어가 돌아오면서 확실히 블락에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3경기였나요? 2경기 출전해가지고 블락 한 6, 7개 정도 찍어주니까는 확 따라잡더라고요. 그래서 블락도 역전시키고 이제 타운스와 화이트사이드까지 이제 영입을 해서 블락면에서는 정말 꿀릴 거 없는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자유투도 그 화이트사이드 빼면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자유투율이 괜찮은 선수고, 또한 야투율도 그 에반스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4할 5푼, 6푼 이상을 기록하는 선수들로 모아져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어시스트는 사실 뭐 기대 안 합니다만 나머지 카테고리에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그 가져가는 카테고리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리그 1은 그래도 이제 전반기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인 전력을 갖고 후반기를 맞이하게 됐고요. 또 리그 2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그 2도 시즌 초반에 부상으로 많이 고전을 했었는데 이제 그 시즌 중반으로 가면서 이제 좀 팀 전력이 많이 안정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판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안정화돼서 또 부상 선수들이 복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7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7승 2패가 값졌던 이유가 이번 주 매치업 상대가 2위 팀이었거든요. 2위 팀인데 제가 지난주까지 4위였는데 2게임 차이밖에 안 났어요. 그만큼 좀 2, 3, 4위 경쟁이 치열했던 상황인데, 이렇게 그 7승 2패 5경기 차이 나는 거를 내버린 거는 좀 전반기를 마감하는 데 있어서 좀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 같고, 또 그 경쟁 전력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기분이 많이 좋았습니다. 일단 뭐 사실 이번 주에 리그 2는 좀 일정이 많이 밀렸어요. 그 상대팀에서 유타가 이번 주에 5경기 있다는 걸 파악하고 트레이버크와 제프 휘티 선수를 데려가서 그 한 3일 정도를 거의 일정을 계속 밀리는 상태였는데, 또 역시나 고베어가 복귀를 하면서
일단 경기 수가 두세 경기 늘어났고, 또 고베어를 대신해서 주전으로 뛰고 있던 휘티 선수가 이제 벤치로 내려가면서 상황이 역전된 거죠. 트레이버크는 그 이번 주에 조금 활약이 그냥 두드러지진 않았고, 그냥 평균 스탯만 찍어낸 상황이었고, 또 고베어가 이제 돌아와서 반사 이익을 누리니까 오히려 상황이 역전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7승 2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뭐 턴오버는 사실 뭐 기대 안 했고, 블락도 좀 고베어가 돌아오기 전까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 있던 상황이어서 아무리 블락을 해도 좀 따라가기 힘든 상황이었고, 나머지 카테고리를 거의 하나 비겼구나. 네, 리바운드를 마지막 날에 경합을 했는데 이겨 있다가 이제 메이슨 플럼리의 11리바운드에서 동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승 1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6승 1무 2패. 네, 충분히 잘했죠. 전반기 마감하는데 정말 좋은 성적을 보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업탑 3와 다운탑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업탑 3부터 얘기하도록 하죠. 일단 가장 먼저 떠올랐던 선수로는 데미안 릴라드죠. 네, 이번 주에 복귀를 해서 정말 좋은 모습을 펼쳐줬습니다. 사실 족저근막염이라는 부상이 완치되기가 쉽지 않은 부상입니다. 워낙 한 경기 뛰면은 한 경기 쉬고 좀 출장 시간을 많이 배려를 해줄 것 같았는데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워낙 젊은 선수고 좀 체력이 좋은 선수이다 보니까 그냥 쭉 뛰게 해주는 건지 조금 걱정되긴 합니다만, 뭐 꾸준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안심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일단 잘한 점만 보면은 일단 골든스테이트전에서 정말 잘했는데 40득점 3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3점 슛은 6개를 기록했고, 어제 경기였죠. 그 오클라호마 시티전에서, 어제 경기래, 오늘 경기에 31득점 7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기록했고 3점 슛을 8개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뭐 스테판 커리급이었는데, 이 선수의 4쿼터 승부처 때의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웨스트브룩을 투입시켰지만 웨스트브룩이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릴라드의 폭발력이 굉장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릴라드가 이렇게 오래도록 뛰는 걸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좀 오래 시즌을 길게 보고 뛰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너무 땡겨 쓰는 느낌이어서, 좀 좋은 선례로 따져보면 하워드랑 주루 할러데이가 출전 시간을 정말 엄격하게 제한받으면서 뛰었던 게 지금 이제 시즌 중반으로 와서는 그런 이제 제한 없이 꾸준히 뛸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릴라드는 이제 복귀하자마자 이렇게 또 많이 뛰어버리면 언제 또 다시 족저근막염 발이 아프다고 결장을 해버리고 쭉 쉬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좀 감독이 좀 출전 시간을 좀 많이 배려해줬으면 좋겠어요. 한 5분대? 지금 보면 36분, 43분, 38분, 37분 뛰고 있는데 35분 이하로 좀 뛰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 다시 복귀했는데 뭐 릴라드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 다시 또 단비 같은 활약을 펼쳐줘서 또 많이 기뻐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랜돌프 선수는 이번 시즌에 좀 부침이 많았죠. 뭐 시즌 초반에 좀 부진을 많이 해서 감독이 스몰 라인업으로 돌리겠다고 백업 벤치에서 나오는 걸 뭐 받아들여라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뭐 받아들이다가 이제 다시 또 로테이션 변화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정말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1월 4일 포틀랜드전에 26점, 18리바운드를 시작해서 뭐 12득점, 24득점, 25득점에 6리바운드, 13리바운드, 또 안 하던 블락까지. 네. 랜돌프의 예전 모습을 다시 되찾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뭐 콜리와 또 코틀리의 부재로 인해서 좀 공격 옵션이 늘어난 건지, 아니면은
로테이션 변화로 이어진 결과라고 봐야 될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랜돌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최근 뭐 한 달가량 스탯을 보면은 뭐 벤치라고 안 보고 그냥 주전이라고 봐도 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스탯을 잘 뽑아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백업으로 빠져서 스탯이 안 나온다고 우려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리날리입니다. 갈리날리도 뭐 역시나 부상을 또 당해서 몇 경기가량 쉬었었는데 쉬고 돌아온 그 활약상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20득점을 기본으로 찍어줬고 리바운드도 대학 기본으로 찍어주고 어시스트도 꾸준히 찍어주는 등 정말 덴버의 에이스, 네, 에이스란 말밖에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5경기만 보자면 거의 르브론 제임스 폴 조지급 스탯을 뽑아준 것 같고, 물론 뭐 덴버가 지금 조금 노선이 애매하긴 합니다만 길게 봤을 때는 괜찮은 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번 시즌은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어서 좀 헤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더 다듬고 하면은, 그러니까 빅맨진도 좀 교통 정리가 되고 포워드나 슈팅가드도 좀 교통 정리가 된다면 확실히 덴버도 예전 이 플레이오프 단골 손님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을까, 그 중심에 갈리날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선수의 장점으로는 일단 뭐 자유투율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또 3점슛도 기본적으로 뽑아줄 수 있는 편이고, 부상만 빼면 사실 거의 정말 괜찮은 선수인데 또 야투율이 조금 낮은, 슬럼프에 빠지면 야투율이 좀 낮은 편도 있었는데 이게 부상 기간 동안 회복을 하면서 다시 슈팅 슬럼프에서 벗어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야투율이 낮은 경기도 선보이고 있지 않고 굉장히 좋은 모습 펼쳐주고 있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운탑 3인데, 다운탑 3는 조금 위기의 남자들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떠올랐던 선수는 에네스 칸터 선수가 1년 1700만 달러 받고 오클라호마에 남았는데 사실 이 몸값을 정말 못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뭐 저는 지난 시즌에 칸터가 후반기에 오클라호마에 입단하고 잘했을 때 뭐 주전으로 충분히 뛰어도 손색이 없겠다 싶었는데 감독이 바뀌면서 좀 로테이션의 변화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시즌에도 백업으로 썼던 경우가 있긴 한데 이번 시즌만큼 이렇게 칸터를 백업으로 돌리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바카랑 아담스가 수비 호흡이 잘 맞아서 주전으로 내세우는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칸터를 이렇게 좀 묵혀두기는 좀 아깝지 않나 싶습니다. 거의 뭐 4쿼터 가비드 떴을 때 주로 많이 나와서 스탯 쌓고 그러는데 뭐 사실 뭐 판타지에서 4쿼터 가비드 스탯 쌓는 거는 뭐 쌍수들고 환영할 일이긴 합니다만 그 외에 상황에서 별로 스탯을 못 쌓아주는 게 이 선수의 판타지에서의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뭐 한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그 후에 많이 폭락을 했네요. 그래서 이제 보유율도 많이 떨어지고, 제가 칸터 선수를 드래프트로 뽑았었는데 초반에 좀 이 선수를 백업으로 한 15분? 18분? 그렇게 쓰길래 이 선수는 계속 데려가기 힘들겠구나 싶어서 바로 트레이드를 해버렸었는데 결국 지금 한 3, 4개 팀을 저희 리그에서 돈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돼버리네요.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 선수도 근데 위닝 팀에 있어서 기분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출전 시간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잭라빈 선수의 부진이 심상치가 않은데 마지막으로 10득점 이상 기록했던 경기가 12월 28일 샌안토니오전입니다. 한 12월 초반까지만 해도 정말 10득점, 15득점은 기본이고 3, 4어시스트, 4리바운드, 4어시스트도 기본으로 찍어내던 선수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밀려나더니 이제 거의 백업 멤버로도 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뭐 무하메드가 복귀를 하면서 라빈 선수의 자리가 좀 뺏긴 느낌이고 테이션 프리스도 많이 뛰는 것 같았고
또 페코비치랑은 그렇게 뭐 엮일 일은 없지만 어쨌든 미네소타에 가용 인원들이 많아지면서 좀 많이 밀려난 듯한 기분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라빈 선수는 어쨌든 미네소타의 미래고 또 코어를 키워나가야 할 선수이기 때문에 이 부진이 뭐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당분간은 좀 드랍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13.3%가 떨어져서 이제 48%대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버리는 게 확실히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굳이 데려갈 이유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줄리어스 랜들 선수 뭐 제가 이전 방송에서 다운그레이드 잭 랜돌프라고 얘기했었는데 이 선수는 현재 지금 좀 멘탈이 좀 깨진 느낌입니다. 계속 그 주전으로 나오지 못하고 백업으로 나오면서 또 심지어 이번 시즌 27%로 뽑힌 레리넨스 주니어 선수가 잘하면서 이 선수가 거의 주전을 꿰차니까 랜들 선수의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감독이 계속 다독이고 있지만 아직 마음을 추스리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오랜만에 다시 11득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전 경기를 보면 2득점 했던 경기가 꽤 많았고 또 야투율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좀 굉장히 흔들리는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도 그냥 파워포워드 자원이 그렇게 없지 않은 이상 과감하게 한번 버리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좀 아쉽네요. 사실 지난 시즌에 개막전에서 그렇게 다리 골절이 돼버리는 바람에 완전히 시즌 아웃이 돼버렸는데 이번 시즌 생각보다 뭐 초반에 좀 괜찮았는데 좀 시즌 중반으로 들어서면서 로테이션 변화로 인해서 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쉬운 느낌입니다. 뭐 코비가 은퇴한다고 근데 랜들이 그렇게 부스트할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고요. 좀 지켜봐야 알겠지만 레이커스가 랜들을 과연 코어로 삼고 데려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해봤고 이제 부상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콜리는 지금 아킬레스 건을 다쳐서 좀 3경기째 쉬고 있는데 뭐 자세한 그 부상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고 계속 DTD 상태로 남아 있는데 아직 뭐 복귀 날짜는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킬레스를 얘기를 하니까 코베이 선수도 최근에 오른쪽 아킬레스건을 부상당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2년 전에 수술 받았던 부위는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킬레스건 부상은 새로운 부상으로 업데이트됐는데 뭐 일단 아킬레스건 부상 자체가 그렇게 그 간단하고 단순한 부상이 아니어서 좀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코비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좀 각별히 주의를 해서 복귀를 시킬 것 같은데 코비도 참 말년에 몸을 많이 다치네요. 네. 최근에 안 나왔던 경기 부상 원인이 그 어깨였는데 최근에 이제 아킬레스건까지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당분간 좀 결장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버스는 허리 통증으로 지금 10경기째 휴식 중입니다. 뭐 복귀가 임박했다고 하지만 아직 확실한 복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고 뭐 자기도 빨리 복귀하고 싶다라고는 인터뷰했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 것 같고 고베어 선수가 복귀를 했는데 확실히 유타의 수비 그 지표들이 굉장히 상승된 모습을 보여줬더라고요. 고베어 선수의 복귀만으로. 근데 이제 페이버스까지 돌아온다면 다시 또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유타의 질식 수비가 다시 재현될 것 같습니다. 유타를 보는 재미도 또 다시 상승하겠죠. 사실 페이버스와 고베어 둘 다 아웃되면서 이제 유타는 사실상 플레이오프 진출에서 멀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전이 유타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업 멤버들이 잘 버텨주고 해서 이제 주전 선수들이 복귀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놔서 또 다시 후반기에 유타가 다시 치고 올라갈 만한 여건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 하니까 앤서니 데이비스도 지지난 경기에 다쳐서 아웃됐었는데 오늘 경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선수도 아직 자세한 업데이트가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워낙 잔부상을 달고 다니는 선수이다 보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봤자 한두 경기 결장일 것 같습니다. 느낌상. 그리고
노아 선수는 어깨 탈골로 인해서 2주, 3주 가량 쉬었었는데 이제 재검진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으면은 출전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튼은 발목 부상으로 현재 4경기 결장 중인데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랜도가 이번 주에 예정된 스케줄이 한 경기밖에 없어서 회복할 시간이 꽤 많이 늘어난 상태여서 페이튼도 심각한 부상이 아니라면 뭐 이번 주는 거른다 치더라도 다음 주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지막 추천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픽으로는 일단은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멤피스에 지금 뛰고 있는 세 선수를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리오 찰머스는 확실히 지금 콜리 선수가 아웃당하면서 주전 포인트 가드 자리를 꿰찬 상태입니다. 현재 17.4%를 기록하고 있고 8.7%가 늘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콜리가 안 나오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스탯이 다 상승한 모습이고 또 그냥 보면은 마이애미에서 한창 마이애미에서 뛰던 스탯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선수도 득점력도 있고 다재다능한 선수인데 조금 기복이 있는 선수여서 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주에는 꽤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번 콜리가 아킬레스건 부상이어서 언제 돌아올지 잘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까 일단 콜리가 돌아올 때까지는 찰머스를 계속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니 알린과 맷 반스 이 선수들은 사실 뭐 그렇게 스탯이 뛰어난 편은 아니었지만 지금 뭐 코트넬리가 아웃되면서 또 슈팅가드 자리가 비기 때문에 뽑아왔습니다. 토니 알린 선수는 원래부터 그냥 스틸로 유명했던 선수인데 지금 리 선수가 아웃되면서 주전 슈팅가드 자리를 꿰찬 상태고 또 야투가 3점 슛률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나쁜 정도는 아니고 일단 뭐 스틸이 정말 꾸준하게 잘 찍어주는 선수이다 보니까 스틸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스턴전에서는 15득점, 10리바운드, 20스틸을 기록했네요. 블락까지. 네, 그래서 리 선수는 엉덩이를 다쳤다는데 이 선수도 아직 DTD 상태여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린 선수도 리 선수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꾸준히 뛸 것 같으므로 데려가셔서 써보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맷반스 선수는 토니 알린과는 약간 다르게 스몰 포워드 진이 많아요. 그러니까 멤피스에 뭐 제퍼린도 있고 또 빈스 카터도 있는데 맷반스가 좋은 게 슈팅가드로서의 슈팅가드래 스몰 포워드로서의 기본적인 스탯을 뽑아낼 줄 아는 선수입니다. 판타지에서 득점도 한 10득점 이상 기록해주고 리바운드도 5개 이상 기록해주고 어시스트, 스틸, 블락까지 고루고루 이것저것 득점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지금 멤피스의 로스터가 좀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인데 맷반스 선수도 충분히 이 구멍이 뚫린 로스터에서 기여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실제로 저번 경기 1월 6일 전부터 10득점 이상 기록하고 있고 리바운드도 한 7개 이상 기록하고 있고 블락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쯤 데려가서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하메드 아까 얘기를 했었죠. 사실 지난 시즌에 무하메드 선수가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손가락이었나요? 손부상을 당했던 게 시즌아웃으로 판명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시즌을 마감하게 됐는데 이번 시즌에도 시즌 중반에 확 올라오면서 이제 지난 시즌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 선수가 득점에 좀 특화된 모습이어서 득점이 부족하신 유저들한테 좋을 것 같고 3점 슛이 지난 시즌보다는 좀 많이 늘었네요. 네, 지난 시즌에는 거의 3점 슛이 없다시피 했는데 야투율도 꽤 괜찮은 편이고 다만 이제 리바운드랑 득점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만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널드 슬로원입니다. 사실 제라텍이 나가면서
셰인 라킨 선수가 그 주전 자리를 꿰찰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데려가셨고 또 제가 추천해 드렸었는데 라킨 선수가 예상외로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킨 선수 말고 지난 시즌에 인디애나에 있었던 슬로우 선수를 한번 주전으로 기용해 봤는데 디트로이트전에서 15득점 2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3점 슛도 2개를 넣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슬로원을 한번 주전으로 기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새벽에 브루클린에서 GM과 감독이 동시에 잘렸습니다. 그래서 브루클린은 당분간 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좀 포인트 가드와 어시스트가 없는 팀이면은 한 번쯤 모험을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라킨보다는 좀 더 스탯을 많이 뽑아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출전 시간이 좀 주어진다면 이렇게 해봤고요. 이번 주는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 주 주말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이게 토요일 날 출발을 해서 월요일 날 돌아오는 일정이어서 월요일 저녁이나 밤에 돌아올 것 같은데 제가 과연 월요일 저녁 밤에 집에 돌아와서 녹음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퀘스천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가지고 뭐 방송을 하긴 좀 그럴 것 같고 뭐 부득이하게 조금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월요일 날 녹음을 해보도록 할 테고 만약에 안 된다면은 뭐 화요일로 미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로드는 무조건 할 거니까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뭐 왜 안 올라오냐 뭐 컴플레인 걸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무조건 올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다 했고요.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